장수의 비밀, 하체 건강법은 하체 보온입니다. 맑은 공기를 자랑하는 전라북도 남원의 한 시골 마을. 말린 시래기를 수확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정경아 씨. 현재는 건강한 모습의 그녀지만 과거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요즘은 이제 겨울이 와도 옛날처럼 그렇게 감기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만성기침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데 캑캑거리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면 딱 숨이 막히면서 기침이 나오고 또 뭘 먹으려고 하면은 안에서 가스가 팍 올라오면서 거부감이 들고 삼키지를 못하겠고 몸이 너무 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등을 만지면서 여기는 차고 여기도 차고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게다가 몸까지 차가워 괴로움이 컸다는데 더 큰 문제는 남편까지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것. 귀가 꽉꽉 들리는 그 이경 증상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저도 거의 이제 없어졌고. 만성기침과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까지 두 분은 어떻게 건강을 되찾은 걸까? 이게 제 건강을 찾게 해준 비법이에요. 네. 직접 만든 조청이 바로 그것. 하지만 보통 조청이 아니라는데 이게 예요. 기침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 이것을 수시로 떠먹었다는 정경아 씨.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에 섞어 차로도 자주 마셔주었다고 한다. 건강을 되찾은 지금은 가족 임금약으로 먹고 있다는데 수시로 먹는데 이제 특히 감기가 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배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럴 때는 한 숟가락씩 먹으면 뭐 금방 괜찮아집니다. 이 조청은 활용도 또한 매우 높아 고추장을 만들 때도 물엿 대신 사용하고 각종 반찬을 할 때도 이용한다. 각종 견과류와 튀긴 현미에 조청을 버무려 부친 후 먹기 좋게 잘라주기만 하면 영양 만점 건강 간식 견과류 현미강정도 만들 수 있다. 특히 겨울철 감기에 좋다는 배숙 역시 이 조청을 넣고 만든다는데 배에 속을 파낸 후 조청을 넣고 전기밥솥에 찐 후 배가 흐물흐물해지면 면포에 국물을 짜내어 마셔주기만 하면 된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배도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도 나아져 있고 기침도 먹고. 만성기침과 역류성 식도염을 낫게 한 조청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먼저 엿기름을 이용해 식혜를 만든 후 체에 밥알을 걸러낸다. 밥알을 제거한 식혜를 가마솥에 넣고 걸쭉해질 정도로 끓여주면 조청이 된다. 아직까지 특별한 것 없는 조청. 대체 어떤 비법이 숨어 있다는 걸까? 이렇게 하면은 비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제 비법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비법을 알려준다며 마당 한편으로 향하는 정경아 씨. 이 항아리들 속에 그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 항아리 속 가득한 모래 안에 고이 모셔놓은 이것은 과연 뭘까? 이게 저의 진짜 비법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씻은 뒤 믹서기에 갈아 즙을 내는데 노란 빛깔의 이것즙을 조청에 넣고 몽글몽글하게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더 끓인다. 이것즙을 넣은 조청이 걸쭉해지면 바로 정경아 씨만의 조청이 완성된다. 부부의 건강을 되찾아준 비법 조청.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자, 정경아, 박동현 부부가 만성기침, 역류성 식도염, 위경련에 도움을 받았다는 바로 배숙과 그리고 따뜻한 차가 있는데 특히 이 배숙에는 요거를 딱 즙을 내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진짜 이 안에 조청이 들어갔어요. 무슨 조청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오늘 반드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맛있긴 하네. 맛있는데 계피가 들어갔다, 계피가. 이 진짜 계피. 달큰한 이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또 따뜻한 차에다가 조청. 무슨 조청인지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자, 일단 힌트를. 조청 차예요? 네, 조청차입니다. 자,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와! 아, 향이. 자, 우리 드셔보세요. 내 몸 사용 설명서 MC 이상벽 씨 과연 들어가 있는 더 무슨 모르겠어. 조청? 그래 약간 호박 같은 거 들어간 거 같아.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정경환님, 도대체 이상벽 씨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체는 뭡니까? 네, 이게 그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는 생강입니다. 생강엿 짜잔 저 먹어보자고요. 생강엿.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생강요. 병이 안 생겨 병이. 생강 조청. 자, 아까 이렇게 딱 떠가지고 한 숟갈. 너무 많다. 생강 아니, 이거는 굉장히 호름하게 잘 만드셨네. 웬일이니? 야, 근데 생강이 쓸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써요. 아, 약간 쌉싸름한 맛은 네네. 있어요. 뒤에 쌉싸름한데 원 생강의 매운맛은 잘 안 나네. 진짜 맛있다. 이거를 어떻게 그 착안을 하셨어요? 그 역류성 식도염에 이 생강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생강차를 매번 끓여 먹기도 귀찮고 네. 또 꿀이나 설탕에 재놓으면 이게 여름이 되면 막 괴어 올라가지고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것도 보관이 잘 안 되고 그때 불현듯 이제 어머니 조청 만드시던 게 생각이 나서 네. 아 그걸 만들어 보자. 그걸 만들어 놓으면 오래 보관하면서 부드럽게 생강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조청까지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나중에 생강을 넣습니다. 생강을 즙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더 진득하게 고우거든요. 뒤에 늦에 한 2시간 정도 더 뭉근하게 고아가지고 그 생강엿을 만들고. 그럼 이렇게 생강 조청을 만드셔가지고 차로도 드시고 또 배수갈 때도 그냥 그걸 떠서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하고 목욕하기 전에 홍차 있잖아요. 발효차에다가 이 생강엿을 한 숟가락 넣어서 생강 홍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고요. 먹고 있고 그다음에 낮이나 이렇게 그 이동 중이나 이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한 숟가락씩 떠서 네.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오물오물하면서 서서히 녹여서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기 먹을 때는 반드시 또 집에 와서 이걸 먹습니다. 하여튼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증상이 생겨나게 됐나요? 아, 이제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귀농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도 이제 방송 쪽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밤샘 작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증세가 너무 심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 기침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음식을 삼키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가 속이 쓰리고. 자다가도 뭐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뭐 기침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특히 또 식사할 때 조금 자극성 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거나 하면은 네. 그 음식을 거의 못 먹기도 하고. 워낙에 몸이 좀 차갑고 뭐 그러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경아 너는 우리 반 온도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온도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개탄을 뗐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추우면 애가 얼굴이 새파래진다고 네 얼굴이 파래지면 나 이제 탄을 넣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침보다 더 심각하게 느낀 게 몸찬 거였어요. 이래 그래요? 서로 이래 접촉을 하면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 네, 네. 제가 이래 안아줘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려고 네. 할 정도로 몸이 차가웠어요. 선생님, 이 하체가 차가운 거하고 역류성 식도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하체인 아랫배는 따뜻하고 이 상체인 가슴 쪽은 서늘해야 몸이 네, 좋은 네, 건데요. 네, 네. 이 비위 기능에 그 냉적 또는 담적이 있으면 네, 네. 이 아랫배에서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밑으로 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열기가 가슴 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 네. 가슴 쪽에 머무는 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요. 예. 반면 아랫배는 따뜻해야 되는데 그 위에 열기가 내려오질 못해서 아랫배는 차다고 봅니다. 듣자니 그 남편께서도 그 위쪽이 안 좋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가 막 꽉 저렸다가 또 괜찮았다가 저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증상이 간간히 되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시니까 효과가 느껴지던가요? 거의 진통제 수준이에요. 이게요? 위경련 일어나면은 먹으면은 한 30분 정도 있으면 저희들과 진통제를 먹으면 맞아요. 아픈 줄 모르게 서서히 없어지잖아요. 아픈 걸 모르잖아요. 똑같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이게 제가 언제 나왔는지 잘 몰라요, 저도. 시나브로 먹다 보니까 저 어느 날 보니까 제 손발이 따뜻해져 있고 배가 따뜻해져 있고 이야, 자 이게 뭐 생강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뭐 웬만한 음식의 식재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유독 뭐 하체 보온에 도움을 주는 건 뭐죠? 이 생강은 몸에서 찬 기운을 몰아내고 네. 그래서 이 찬 기운을 몰아냄으로 인해서 습기로 인해 하체가 무겁고 붓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데요. 이 인체의 냉기를 몰아내가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니까 하체의 냉기가 없어져서 그 하체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팔, 다리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더불어서 뼈마디 관절을 또 좋게 합니다. 심선아 선생님, 생강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 효능을 보이는 겁니까? 네, 이 생강에 들어있는 이 매운맛 성분이 바로 진저롤과 슈가올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을 굉장히 많이 돌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일단 뛰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진저롤 성분 같은 경우에는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위장에 있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그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생강은 특징적으로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특별히 분해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육류 요리나 그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생강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아니면 이걸 육류를 드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생강차를 끓여서 드시게 되면 소화 흡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이나 임산부들의 입덧의 구역 구토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항암 효과나 천식, 치매, 궤양성 대장염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생강이요? 나와 있습니다. 이 생강을 지금 이제 엿으로 무슨 뭐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오렌지를 해서 먹는 게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이 조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비위 기능을 좋게끔 하는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인체에 가장 좋은 단맛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모든 단맛은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고 또 더불어 생강은 이 비위와 폐의 찬 기운 또 나쁜 기운 같은 경우를 밖으로 몰아내는 그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네. 이런 생강 조청은 기침도 좋아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좋아지면서 네, 네. 하체도 든든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숙을 넣을 때 넣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배숙은 주로 목표하는 증상이 해수증, 기침입니다. 이 기침을 다스릴 때 이제 배에 쑥을 쓰는 건데 배는 성질이 조금 찬 편입니다. 네. 그래서 기침을 하실 때 그 기침이 인후 주변으로 열기가 있는 거를 이 배즙이 찬 성질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면 그 기침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몸이 차져서 이 배숙을 오래 드시게 되면 오히려 기침에는 도움이 되지만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을 차지게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배즙 내에 그 도라지라든지 방금 사례자분처럼 생강 조청을 넣어서 드시게 되면 그 배의 찬 기운을 이 생강과 조청의 따뜻한 기운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양 궁합으로 이 기침 증상과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는 보조적인 음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거 들으면서 이제 내일 당장 생각을 한 보따리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든 생각이 그 생각 언제 다 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까지거든요, 심 선생님. 보통 이제 그 가지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흙만 좀 대충 털어내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잘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양파망 있죠? 양파망에다가 이 생강을 집어넣고 물에다 잠깐 담가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망치에 바락바락 문질러 씻으면 껍질이 잘 까져요. 이거를 이제 물을 좀 바꿔가면서 한 몇 번 정도 씻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까지고요. 이제 조금씩 쓰실 때에는 이 생강을 냉동실에 한 3시간 정도 살짝 얼려 놓으셨다가 꺼내서 채칼로 이렇게 해도 잘 까지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유효 성분 자체가 껍질 쪽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면 생강을 껍질까지 사실 활용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